알으세요? 백제의 마지막 불꽃, 계백장군, 그리고 황산벌 전투. 아마 다들 5천 결사대로 5만 대군에 맞선 비극적 영웅,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 역사 연구나 사료 분석, 또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까지 좀 보면서요. 우리가 아는 영웅담, 그 이면의 계백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그 단순히 충신 이미지를 넘어서서 전략가로서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가 처했던 냉혹한 현실, 그리고 후대의 좀 엇갈린 평가까지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일단 백제 멸망의 원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의자왕의 실정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사실 결정적인 패배 원인은 군사 전략의 실패였다, 이런 분석이 요즘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 군사 전력의 실패요? 어떤 실패였죠? 당시 백제 지휘부가 나당 연합군이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방향으로 쳐들어올 거라고 완전히 잘못 예측한 거예요. 완전히요? 헛짚었군요. 네. 그래서 주력 부대를 전부 다 북쪽에 배치해버린 거죠. 아, 주력군의 엉뚱한 곳에 다 보냈으니 이거 정말 치명적인 오판인데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허점을 나당 연합군이 파고든 겁니다. 신라군하고 당군은 남쪽에서 비밀리에 합류해서 수도 사비성, 지금의 부여로 그냥 곧장 기습해 들어온 거예요. 이야, 수도가 통 비어 있었겠네요, 그럼. 네, 주력군이 없으니까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여기서 이제 계백장군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겁니다. 아, 계백장군이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네, 그가 단순히 충성심으로 죽으러 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잘못 배치된 주력군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던 그런 필사적인 지연작전을 편, 약간 전략적인 희생양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아, 전략적 희생양,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작전이었군요. 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죠. 계백의 전투는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이 전략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필사적인 군사작전이었다는 것. 그럼 그 유명한 5천 결사대는 어떤 군대였을까요? 진짜 죽음을 각오한 급조된 별동대 같은 거였을까요? 그 결사대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연구를 보면 이들이 그냥 급조된 부대가 아니라 백제의 중함군, 그러니까 정예병력이었다는 거예요. 아, 정예부대였어요? 네, 이미 수도로 가는 길목에 1차, 2차 방어선이 다 뚫린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인 황산벌에서 신라군 5만 명의 진격을 최대한 늦추는 것, 이게 그들의 임무였던 거죠. 정예부대였다니 그들의 저항에 더 좀 비장하게 느껴지네요. 비록 전투에서는 졌지만 그 희생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겠군요. 맞습니다. 계백과 그 5천 정예군이 정말 격렬하게 저항한 덕분에 의자왕을 비롯한 지도부가 급히 웅진성, 지금의 공주로 피신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아,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거군요. 그렇죠.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백제 지도부는 그냥 그대로 다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크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희생이 백제 부흥운동의 불씨를 남기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전투 장소에 대한 해석도 좀 흥미롭던데요. 예전에는 험한 산성에 진을 쳤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좀 다른 견해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황산지연이라는 사료 기록에 주목하는데요. 여기서 원자가 벌판을 뜻한다는 해석이 나왔어요. 벌판이요? 산성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험준한 산성이 아니라 교통의 요지인 지금 연산 일대의 넓은 벌판에 진을 치고 신라군 주력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소모전을 벌이면서 시간을 끄려고 했다는 분석이죠. 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벌판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네, 단순히 그냥 틀어박혀서 지키는 농성이 아니라 훨씬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시간을 버는 그런 효율적인 지연 전술을 구사한 겁니다. 이건 계백이 단순한 용장을 넘어서 정말 뛰어난 전술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확실히 전략가적인 면모가 보이네요. 하지만 계백장군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족들을. 아, 네, 그렇죠. 출정하기 전에 가족들이 노비가 될까봐 직접 처자식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요. 오랫동안 이게 비장한 충절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죠. 네, 너무 유명한 일화죠. 근데 후대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학자들은 이 행동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예를 들어 권근 같은 학자는 인륜을 저버린 무도한 행위다. 심지어 싸우기도 전에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군사적 실책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와, 충절로 미화됐던 행동이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군사적으로도 어리석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이게 개인의 어떤 비극적인 충절보다는 국가를 유지하는 보편적인 도덕, 인의 같은 걸 더 중시했던 당시 지식인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백 개인이 처했던 그 극한 상황,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윤리적 딜레마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죽은 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공식 역사 기록에는 그냥 전사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논산 지역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논산에 있는 개백장군 묘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공식 기록에 근거한 게 아니라 추정지일 뿐이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 뭘 근거로 거기가 묘라고 하는 건가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지역에 내려오는 설화들입니다. 예를 들면 수락산이라는 곳은 개백의 목이 떨어진 곳이다. 또 가장곡이라는 곳은 시신을 급기 임시로 묻었던 곳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표적이에요. 가장곡, 임시로 묻었다는 뜻인가요? 네, 가장, 임시로, 그것도 몰래 묻었다는 거죠. 이건 승자의 눈을 피해서 영웅의 마지막을 거둬야만 했던 그 패배한 백성들의 슬픔과 절박함, 이런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숨겨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 본 개백장군은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비극적 영웅의 모습에 더해서 전략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지휘관이자 또 그 극한의 선택 때문에 후대의 윤리적인 논쟁까지 불러일으킨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었네요. 맞습니다. 백제 멸망이라는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충성, 희생 이런 걸 넘어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의 전략과 전술, 또 개인의 고뇌와 선택, 그리고 승자의 기록 너머에 존재하는 민중의 기억까지 정말 다양한 층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의 가장 비장하고 숭고하다고 믿었던 행위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전혀 다른 잣대로 평가받고 심지어 무도하고 어리석었다는 비판까지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개백의 이야기는 충성과 리더십, 그리고 역사적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다면적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